변호사님, 먼저 이제 지금 압수수색이 10여 군데 벌어지고 있죠?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식당 이런 데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데는 경기도청 총무과다. 이 경기도청 총무과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증거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사자인 조명현 씨가 이제 고발을 갖다 하고 모든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고발을 한 게 단순히 그냥 일반 개인이 고발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고발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첩을 한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이제 세 분이 계신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법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다 그 검사장까지 하셨던 김홍일 검사장이고 부위원장의 한 분은 검사 출신이고 두 분은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때 권익위원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익위가 이 조명현 씨로부터 이제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사건을 쭉 봤는데 아 이거는 그러니까 김홍일 검사장 같은 그런 위원장이 검사장 출신의 김홍일 위원장이 봐도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검찰로 수사기관에 이걸 이첩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혐의는 거의 다 이제 그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퍼즐 같은 거 이제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그 늦출 수가 없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탄핵 의결했잖아요. 그럼 이제 탄핵이 이제 들어간다고요. 저기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고요. 아니 세상에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자기 당의 당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팀장을 탄핵하는 그러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상한 행동을 갖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명분은 이제 이정섭 차장 입장에서야 그 본류에서 이제 대전 고검으로 내려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체면을 구긴 일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검찰 전체로 봐서는 아니 그런 의혹도 그 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전 고검으로 내려보냈는데 그렇게 대전 고검까지 내려보낸 사람을 탄핵해가지고 직무 정지까지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뭐 야당 대표이고 뭐고 제1당 대표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수사를 하겠다. 그다음 빨리 이걸 갖다가 결론 내고 기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네네. 지금 수사라인이 이제 그 신봉수 검사장이죠. 네네. 이분은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 2차장 할 때 송철호 사건을 이제 그 총수사하다가 추미애 때 기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화려하게 대검의 반부패 부장까지 하다가 네네. 수원지검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뭐 최고로 이게 수사력이 뛰어난 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정섭 탄핵을 당하고요. 새로운 이제 대신 오신 분이 안병수 이분이 직무대리입니다. 네네. 근데 이분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야 옛날에 9년 전에 KT 그 자금 대출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수사를 봐준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막 계속 공격하면서 또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그 연세대 경제학과 나왔어요. 상당히 그 경제 수사에 능한 이런 분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압수수색하고 있는 김동희 부장검사 수원지검의 공공수사부장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여성인데 광주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호남에서 상당히 윤석열 사단 그 이원석 고향도 거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꼼꼼하게 법인카드 수사를 보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조명현 쌤 모시고 제대로 이제 1시간 대담을 했거든요. 네네. 아마 이제 조사받으면서 충분하게 증거를 차고 넘치게 증거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얼마 전에는 김혜경과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이게 규탄하고 오늘 판사가 10군데 영장을 발부해 줬다. 그래서 이제 그 30여 명이 동원돼 가지고 경기도부터 쭉 압수수색 상정까지. 왜냐하면 그 샌드위치 판대 또는 이게 일제 샴푸 판대 압수수색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또 피해자가 이재명이에요. 배임. 그래서 저는 이재명에 대한 소환이 보통 우리 12월 9일 날 이후 예상했잖아요.
임박인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소환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만 첨언을 하면 이정섭 차장이 수사 잘하고 유능한 검사인데 그런데 안병수 차장은요. 예. 이정섭 차장보다도 선배예요. 예. 한기수가 더 높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정섭 차장하고 안병수 차장 그 커리어를 쭉 비교를 해봤더니 경력이 안병수 차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안병수 차장에 대해서도 탄핵 운운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총선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탄핵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겁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탄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해서 이렇게 탄핵을 갖다 하지만 진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가 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탄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는 민주당처럼 이게 검사 좌표를 찍어서 공격해라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수사 검사들 열심히 격려해주기 위해서 검사들 소개하는데 안병수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충북 충주고요. 서울 오건고등학교, 아까 말한 연대 경제학과, 그리고 이제 미국 듀크대 로스쿨을 졸업한 서울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 박사 수료한 아주 엘리트입니다. 기수도 이제 그 32기고요. 저는 더 강단 있게 검사들은요.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 공격해 줄수록 시퍼렇게 더 칼이 더 잘 듭니다. 오히려 이게 때려줄수록 칼이 더 날카롭게 예리하게 벼려지는 거예요. 저는 전혀 굴하지 않고 이재명 바로 이제 오늘 압수수색이 수사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소환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2월 9일 날 핵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자기들이 비핵에 영장 치달라니까 지금 다른 거는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쪼개기 후원금 수사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법화 이거하고 묶어서 다시 한번 이게 수원에 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상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정섭 차장도 연대 나왔고요. 예. 안병수 차장도 연대 나왔는데 수사는 이것보다 더 쉬운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족처럼 일을 했던 조명현 씨가 큰 용기를 내서 모든 자료를 갖다가 냈는데 그다음에 다 진술을 했는데 아 이거 저도 수사해도 금방 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수사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뭐 끝까지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만사가 불효튼튼이라고 쪼개기로 뭐 영장을 청구하든 뭐 어떻게 하든 묵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그건 이제 검찰에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현직 신분은 뭡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면은 일주일에 월화수목 금요일 이렇게 닷새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절반은 사법부, 절반은 입법부예요. 그러니까 60%는 국회의원으로서 월, 수, 목 이렇게 사흘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나가는 거고 화금은 이제 피고인으로서 이제 재판 나가는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수사받고 또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니까 참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봐야 되는가 저는 맥시멈 내년 4월까지만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네네. 검사들 막 엄청나게 지금 공격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게 검사 뭐 독재 이걸 이제 대책위원회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법무부 장관 박범계,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 있잖아요. 이 자들이 대표예요. 네. 검사 독재 대책위원회 이래 만들어 가지고요. 검사들을 이제 얼마나 공격하냐면 제가 여기 큰 것만 4개 적어왔거든요. 첫째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그때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 16명 이름을 실명 공개해서 공격해라. 개딸들 보고 이게 물어떠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좌표 찍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 있잖아요. 올해 7월 달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을 수사하는 검사 4명, 4명을 또 이게 공개해서 공개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9월 달에는 드디어 간첩 그 유우성 있잖아요. 간첩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 안동환 검사 오래된 거 아닙니까? 안동환 검사를 탄핵한 게 올해 9월 달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11월 달에요. 또 이제 김건희 여사 오빠 그 기소가 됐는데 이걸 부실 수사했다고 말도 안 되게 이정화 검사. 네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부실했다고 김영철 검사 있잖아요. 또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정섭하고 손준성 드디어 탄핵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5번째인데 제일 황당한 게 손준성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공수처가 기소해가 재판하고 있는데 11월 27일 날 구형했어요. 네. 5년. 네. 그래서 선고 기일이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 날 선고를 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유죄가 나오면 탄핵하든지 무죄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검사를 지금 3명을 탄핵하고 나머지도 이게 고소하고 온갖 사법방해를 일삼고 있지 않냐. 이거야말로 이게 도둑놈이 포조를 몽둥이 빼서 때리는 적반하장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게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탄핵이에요. 우리나라만큼 탄핵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1등이다. 검사 독재 운운하는데 아니 탄핵당하는 검사들이 검사 독재합니까? 탄핵을 지금 서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한두 명도 아니고 아니 뭐 차라리 검찰총장 뭐 서울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탄핵되면 그나마 맞겠는데 무슨 일개 부장 차장 이런 사람들 손준성 검사장도 초임 검사장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탄핵을 할 수 있는지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만약에 민주당의 이야기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검사 독재 국가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벌써 구속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막 그 12월 8일 날 이제 또 소환돼서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구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해 보면 송영길 대표의 혐의는 조족지혈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버티는 거는 결국은 이것은 입법 독재가 아닌가. 아니 손준성 검사 지금 이제 구형해가지고 판결 나오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준성 검사는 검사면은 뭐 무죄 추정이 안 됩니까? 검사가 하는 거는 유죄 추정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2023년도 우리나라는 유권 권력이 있으면 무죄 추정이고요. 권력이 없으면 유죄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손준성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형사 처벌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는데 뭐 손준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검사장은 무죄 추정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막판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막판에 몰려 있으니까 뭐래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굉장히 급박한 사정에 놓여 있는 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했지만 왜 그러느냐? 재판의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것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사법 리스크가 총선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